안녕 여러분, 현정입니다. 오늘은 주말이고요. 집에서 그냥 이렇게 시원하게 커피 한잔 하고 있습니다. 나의 세상 정리기 오시는 분들 중에서 타인과 비교하는 습관에 대해서 고민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타인과 비교하는 순간 내가 너무 힘들어지죠. 그래서 오늘은 타인과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냥 단순히 저 사람 되게 삶 멋지다, 나도 뭐하고 살지가 아니라 이런 것도 여러분 타인과 비교해요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영상을 찍습니다.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혹시 주위에 이런 말 하시는 분 있어요? 제가 만약에 커리어에 막 크게 욕심이 없어요. 일에 욕심이 크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왜 커리어에 욕심이 없어? 하루에 반을 일에 쓰는데 왜 그렇게 살아? 일에 뭔가 욕심을 가져야지. 지가 뭔데 그렇게 얘기하지? 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그 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그런가?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재미없지? 나는 적성을 잘못 골랐나? 일을 잘못 골랐나? 나만 이렇게 사나? 라는 자기 의심이 시작되는 날.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내 생각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타인의 생각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의 생각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일을 재밌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건 타인이 나를 세상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사람들과 멀어지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나에 대한 의심이 시작됐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커리어지만 저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지금 남편과 연애를 할 때 인스타그램에 크게 굳이 올리지 않았거든요. 뭐 나이 들고 굳이 막 바쁘고 막 숨기고 이런 건 아니었고, 굳이 그냥 내 일상을 올리는 거지 굳이 막 인스타그램 이렇게 올려야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인스타그램을 안 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냥 저는 제 일상만 올리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넌 왜 인스타그램에 남자친구를 안 올려? 남자친구 되게 불쌍하다라고 이런. 불쌍? 막 또 다른 사람도 그랬어요. 좀 올리고 그래. 너희 남자친구 슬프겠다 이런 거. 내 남자친구를 왜 네가 슬프다 그래. 내 남자친구 걱정해주는 건 고맙지만 당신이 뭔데 그렇게 우리의 관계를 판단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서 끝나면 되지만 그런가 싶은 거죠. 그런가? 너무 안 올려서 상대방이 진짜 뭔가 속상하고 우울한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당사자한테 물어봐요. 왜냐? 타인의 생각이었으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너 혹시 속상하냐? 당신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 아니? 왜냐면 인스타그램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뭐 그런 게 인생에서 엄청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사실 그때 그들의 말이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진짜 이해 안 되는 말. 나만 이해 안 되나? 이해 안 되는 말인 거예요. 왜? 라고 생각하다가 연애 정경이라는 책을 봤는데 여기에서 와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좀 읽어드릴게요. 연애는 둘만의 내밀한 영역에서 벗어나 보여주고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은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럽스타그램은 연애의 이벤트화다. 일루즈는 미국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를 관찰한 뒤 사적 자아가 공적 수행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프로필에 잘 나온 사진과 개인정보를 공개해 사적 자아를 공적 영역에 전시한다. 연애는 SNS를 만나 사적 자아를 공적 수행으로 변환한다.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한 특정한 사진 구도와 데이트 양식을 보노라면 연애는 더 이상 사적 관계로만 존재하지 않고 규격화된 문법에 맞춰진 전시 행위로 여겨진다. 이 책을 딱 읽고 나서 그들이 말했던 게 이거구나. 그들은 사적 영역을 공적 영역으로 전환해서 그것을 전시하고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걸 제가 안 하고 있으니 의문인 거예요. 왜 안 하는 거야? 상대방이 너무 싫을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말 그대로 사적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사적 영역을 굳이 공적 영역으로 그렇게 전시를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남들이 전시하는 거 상관없어요. 왜냐? 그들은 그들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저도 제 선택이었기 때문에. 자, 그럼 다시 한번 커리어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가 만약 일에 대해서 욕심이 없다면 이 일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죠. 혹은 이 일을 여러 가지들을 해보면서 나한테 맞는 커리어가 나타날 때까지 혹은 찾아질 때까지 여러 가지 도전을 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죠.
그런데 상대방의 말은 나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자기 의심과 자기 검열은 꼭 필요해요. 성장과 성숙 면에서. 그런데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네? 그거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어. 그럼 내가 뭔가 딴 것들을 해보면서 그 의문에 답을 좀 내려야겠어 라는 깨달음의 영역이 아니라 자존감을 갉아먹는 영역으로 자기 의심이 시작된다면 이건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상대방이 나의 삶을 부정해요. 아까처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타인을 부정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긍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는 그렇게 사는 게 이상한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니 내가 정상이야 라고 무의식적으로 계속 그렇게 떠들고 다니시는 거죠. 저는 그런 분들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약간 피곤해요. 그런 이야기들 듣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인이 나를 부정하면서 자신을 긍정하고 있는가, 내가 그 말로 저 사람의 삶, 그리고 저 사람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 나를 비교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살펴보고 나만의 줏대를 가지고 어떻게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가. 그거를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서 답을 찾았어요. 나 자신을 살아가기라는 임경선 작가님의 책인데요. 이 구절이 너무 좋았습니다. 조금 읽어드릴게요. 나는 뼛속 깊이 개인주의자인데 개인주의자의 특성상 큰 과업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미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이라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인생을 살아간다. 어떤 고통이 닥치고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내 방식으로 버티거나 스스로를 통제할 뿐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 방식으로 버티거나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이죠. 내가 럽스터글이 안 올리는 거 내 방식이야. 내가 그냥 스스로 내 삶을 통제하고 있는 거야. 나에게 주도권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 통제력을 어떻게 기를 것이냐? 뒤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문제로 생각할지 안 할지, 얼마만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할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 그것에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혹은 휘둘릴지도 나의 선택이다. 내가 그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이 들어가는 문제보다 내가 더 마음을 둘 열정의 대상을 가질 수 있다면 좋겠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에는 우선순위인 거죠. 내가 상대방의 말에서 내 삶대로 내 방식대로 살고 있어 라고 그 상대방의 말을 나의 의심으로 가져오지 않게 통제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먼저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우선순위가 탁탁탁탁 결정이 됐냐? 절대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삶을 만나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그 모든 과정들을 합쳐서 내가 치열하게 사색하고 치열하게 부딪히고 치열하게 깨져보고 그러한 모든 과정들이 있어야만 우선순위가 생깁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타인의 말에 흔들리고 내가 이상한가라고 의심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삶의 한 과정, 일부일 수도 있거든요. 아직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는 사람들이 그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나의 인생을 스스로 부정하지는 말자고요. 타인이 내 인생을 부정한 거지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부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만약에 진짜 내가 의문이 생겼어요. 그러게 나는 왜 이렇게 일에 관심이 없을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전 나의 세상 정리기에 와서 자신의 우선순위나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는 것을 정말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거기까지 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내가 이상한가 보다. 나는 인생이 진짜 재미없게 살고 있어 라고 끝나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끝내지 않고 무언가 찝찝함이 남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무언가 타인의 말이 찝찝하게 남아있다면 가만히 이런 주말에 생각을 천천히 해보자고요. 머릿속으로만 하는 게 힘들다면 적어보자고요. 어떤 말이 지금 나에게 찝찝함으로 남아있고 이것을 내가 나 스스로 어떻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를 한번 적어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부정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긍정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저 사람이 저런 유형이었구나 라고 아는 것, 그걸로 활용을 하자고요. 나를 비교하는 걸로 쓰지 말고요. 안녕.